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승리하는 그날까지. 안녕하십니까, 알뜰맨입니다. 다우는 2.43% 상승, S&P 500은 2.76% 상승, 나스닥은 3.11% 상승, 원달러 환율은 1305.80원으로 마이너스 0.95% 하락, 빅스 지수는 마이너스 3.16% 하락, MSCI 코리아 ETF 지수는 2.46% 상승, 2년물 국채금리는 2.66% 상승, 10년물 국채금리는 2.23% 상승, 30년물 국채금리는 1.47% 상승을 했습니다. 먼저 넷플릭스는 2분기 예상보다 적은 가입자를 잃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투자자들에게 약 200만 명의 가입자가 줄어들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지만 6월 30일까지 3개월 동안 97만 명의 가입자를 잃었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8% 상승을 했습니다. IBM은 미국의 달러 강세로 35억 달러의 잠재적 타격을 입을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면서 마이너스 5.25% 하락을 했습니다. 미국의 칩 제조업체에 약 520억 달러의 정부 보조금을 제공하는 칩 법안에 대한 주요 상원 표결을 앞두고 칩 제조업체들이 상승을 했는데요. 마벨은 7.12% 상승, ASML은 5.24% 상승, 애플리드 머티리얼즈는 5.24% 상승, 어드밴스드 마이크로 디바이스는 5.46% 상승, 인텔은 3.9%, 퀄컴은 4.01%, 엔비디아는 5.53% 상승을 했습니다. 투자자들이 소비자 건강과 경기 침체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 계속 논의를 하지만 여전히 강한 여행 수요로 인해서 여행주들이 상승을 했는데요. 로얄 캐리비는 5.76% 상승, 카니발은 7.36% 상승, 노르웨이건 크루즈라인은 3.6% 상승, 유나이티드 항공은 5.41%, 델타는 4.69%, 아메리칸 항공은 4.26%, 사우스웨스트 항공은 3.85% 상승을 했습니다. 포드는 하루 전 최신 픽업 트럭 F150 랩터를 공개를 했는데요. 700마력으로 가장 강하고 가장 비싸서 10만 9천 달러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하면서 5.27% 상승을 했습니다. 엑손모빌은 피터 샌더가 회사를 중립에서 비중 확대로 업그레이드를 하고 주가가 25% 더 상승할 여지가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회사의 강력한 2분기 실적을 기대한다라고 하면서 2.52% 상승을 했습니다. 투자자들이 기업들의 실적을 보면서 시장이 바닥이다라고 생각을 하며 베팅을 함에 따라서 3대 지수 모두 상승을 했는데요. 최근 기업들의 실적이 우려했던 것보다는 나은 방향으로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팩트셋에 의하면 S&P 500 지수에 상장된 9%의 기업들이 2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고 이 중에 3분의 2가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우려가 되는 부분도 있었는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펀드 매니저를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에서 7월 펀드 매니저들의 주식 투자 비중은 금융위기 때인 2008년 10월 이후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위험자산의 투자를 줄였다라는 부분도 58%를 넘었습니다. 인베스코의 크리스티나 후퍼는 기업들의 실적이 많은 사람이 걱정했던 것만큼 우울하지 않고 달러 강세가 완화된 점이 주가 반등에 좋은 환경이 되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울프 리서치의 크리스 세니에크는 앞으로 몇 달간 약세장에서의 랠리가 더 나오는 등 매우 변동성이 클 것 같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8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 가격은 전장보다 1.62달러 오른 배럴당 104.22달러, 1.58%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세븐스 리포트 리서치의 애널리스트들은 사우디 당국자들은 바이든의 방문이 미래 생산 계획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공급과 수요, 즉 시장 논리가 미래의 정책을 결정하게 될 것이다 라고 잇따라 발언하고 있다라면서 이는 일부 오펙 회원국들이 공급을 늘려 가격을 낮출 것이다 라는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계속되면서 공급 부족에 대한 전망은 대체로 유지가 되고 있으며 수요의 전망은 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전보다 불투명해졌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가가 90달러 중반에서 120달러 수준으로 박스권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금일 국내 시장은 미국의 생각보다 견조한 2분기 기업들의 실적과
반도체, 리오프닝주들의 반등 등으로 인해서 상승 출발이 예상이 됩니다. 여전히 장단기 국채금리가 역전된 상황이 불안하기는 하지만 다행히도 10년물과 30년물도 상승을 함께하면서 격차를 줄여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가 역시 수요에 대한 불투명한 상황으로 인해 불안 요소가 생기기는 합니다만 공급에 대한 이슈가 유가를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일 옐런 장관의 행보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옐런 장관은 LG화학에서 배터리에 대한 양국 간의 투자가 진행되어야 된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프렌드 쇼어링에 대해서 강조를 했고, LG 쪽은 미국 현지화를 위해서 110억 달러의 투자에 대한 협의가 논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한미 양국의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서 필요시 유동성 공급 장치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로 인해 환율이 다소 내려가는 부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다음 주 회의까지는 특별한 이벤트 없이 시장의 작은 이슈에도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오른 부분이 내일 빠지는 부분으로 보일 수도 있고요. 때문에 굵직한 이슈들과 실적에 대해 추적을 하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성투하시고요. 오늘 내용 괜찮았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하단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